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론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이런 가운데 연일 한 전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우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또다시 전면에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정치개혁에 반합니다. 그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부패정치 타파의 일환으로 한 건데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원외위원장 표심 노리고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외부 표심을 노리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구당 부활론을 평가절하한 셈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 SNS에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올린 건데요. 사실상 차기 대권, 당권을 염두에 둔 전초전 성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걸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은 지금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강한 언어로 저격을 해왔고 네. 이 이슈에서도 결국은 반대편에 서서 본인이 어떤 비판자로서의 포지션을 붙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 동기를 떠나서 보더라도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 지구당 부활론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좀 맞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20년 전에 이 지구당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2004년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해서 그걸 폐지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그 2004년 이후에 2004년 총선 당선, 2008년 총선 당선 이렇게 해서 계속 원내에 있었고 2012년에 낙선을 했지만은 1년도 안 돼서 또 경남도지사가 됐고 그다음에 경남도지사를 그만두고 나서는 또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됐고 또 나중에 대구시장이 됐고 하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의 어려움을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과 이 원외위원장 간에 굉장히 큰 핸디캡이 존재하고 그걸 대등하게 맞춰주는 것이 현재의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그 흐름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께서 당내의 많은 원외위원장들과 좀 더 접점을 넓히고 여론을 수렴을 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출연하셨던 패널도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원외위원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의 어려움을 아마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소리 같다라는 분석을 비슷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똑같이 의견을 같이 주셨군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에 부정적인 시각을 거듭 내비쳐 왔습니다.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요즘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부패하고 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어.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지. 우리 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에는 팬덤이 형성되고 숭배 대상됐다. 한동훈 위원장을 언급하신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기자들은 전부 이상하게 머리가 그쪽밖에 연결이 안 되는 모양이야.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매번 이렇게 SNS에 글을 띄우고 인터뷰를 하면은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 글쎄요, 보도가 되는 한은 계속 또 저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쓸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격에 맞불성 메시지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서울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도 한동훈 전 위원장 맞불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당권 주자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보면 인지도는 일단 확실하게 느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인이 상대를 쳐가지고 상대를 이길 거냐 말 거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상대방을 강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강적에 상대할 수 있는 카운터 파트너로 본인이 거기에 올라서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네. 성동격서 같은 거예요. 사실은 동쪽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서쪽에 있는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라든지 추격자를 억누르는 이런 전략을 택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방들이 오고 가는 건데 일단 확정돼 있는 것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다. 그러니까 네. 이 당의 1, 2위전에서
그 둘 중에 한 명으로 남아있을 사람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한 전 위원장을 뭐 꺾어가지고 아예 그냥 밀어낸다 이런 목표라기보다는 일단 한동훈에 맞설 사람은 나예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조금 독특한 거는 이제 또 반격을 하기 시작했다. 네. 예전에는 뭐 때릴 테면 때려봐라 상대를 안 하겠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서 좀 응수를 해주는 것은 또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몸풀이 정도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네. 이 상태에서 좀 소외되기 쉬운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일 그렇죠. 텐데 오세훈 시장도 이제 몇몇 사안에서 이제 개입을 시작을 할 거고 아마 이 지구당 부활도 네. 굉장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이슈인 게 지구당을 없앴던 그때 당시에 정치개혁이라고 했던 네. 그 흐름의 중심에 오세훈 법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슬슬 오 시장 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도 또 추측을 지구당 해봅니다. 부활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오세훈법이 네.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자동으로 존재감이 또 끌어들여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아까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 SNS에 지구당 부활에서 다시 글을 썼거든요. 네. 여기에 있어서 오세훈 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내용 자체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용들을 써놓기는 했는데 오세훈 법이라고 오세훈 법으로서 이것을 어떠한 폐지했었던 것을 명확히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도 여기에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자동 참전이네요. 네, 아마도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뭐 의견을 밝힌다거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오히려 존재감은 점점 더 커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재밌는 기사를 봤습니다. 자꾸 저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때리는 이유는 본인도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크게 손해볼 게 없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을 의도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대구시장의 큰 그림 뭐 이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알 수는 없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도가 있겠지만요.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도 약속했던 이 정치개혁 이걸 반드시 실천해달라는 당부를 남겼었죠. 저희는 정치 개혁할 겁니다. 여러분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세비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이거 저희는 실천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실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거 정치 개혁을 얘기한 제가 첫 번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단언하건대 저는 그걸 실천한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요,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당 부활론에 찬성하는 다른 당권 주자들과는 차별화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자,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이 이슈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함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일단 당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굳힌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남은 건 정말 딱 하나입니다. 본격 등판 시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6월 등판론, 6월 복귀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좀 더 구체화됐어요. 6월 중순. 왜냐하면 6월 중순의 의미가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물리적으로 6월 중순까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중순이 지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가 되고 있다. 복귀 시점. 그렇죠? 맞습니다. 전당대회 시점을 예상해보고 그것으로부터 역산을 해보면은 6월 중순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등판을 공식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도 아마 2주 뒤 금요일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미 등판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출마 선언 일정 같은 것이 가시화돼서 그것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이 전당대회를 7말 8초에 한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7월 네. 마지막 주, 8월 첫째 주는 혹석이고 휴가기 때문에 네. 그걸 약간 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8월 한 중순경엔 해야 돼요. 광복절 경축식에는 새 지도부가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역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2달이 6월 중순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에 등판을 유력하게 보는 것이고 아마 2주 뒤에 저희 방송에서 아마 또 뵙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같은 내용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6월 저는- 중순에는 일단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건 물리적 이야기고 그렇죠. 저는 정서적으로는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서류 접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와야 되죠. 아까 우리가 홍준표 시장의 이런 좀 도발적 SNS에 과거와는 달리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을 네. 했는데 보면은 이런 정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응하지 않고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만 네.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SNS를 통해서 좀 정무적 부담이 없는, 정치적 부담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고 있는데 네. 차기 당권,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정무적 사안에 대해서 가감없이 나와서 이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 밝혀야 되고요. 그래야 지금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적 지형,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본인이 선택하면서 발언하는 건 좀 아니다. 이미 서류 접수됐으니 빨리 본선 라운드로 올라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 이건 어떨까요? 4주 전쯤에 가수 김은국 씨에게 전화해서 선거 때 고생 많으셨다. 꼭 한번 몸이 좋아지면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근데요, 저희 채널A 뉴스A 라이브에서 뉴스 바로 직전에 김은국 씨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수 김은국 씨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전화로 직접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녁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제 그 저녁 6시에 네. 둘이서 이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나요? 아유, 장소랑 시간을 보내줬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분이네요. 하여간 뭐 2시간 이상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치적인 대화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그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쉬면서 많이 좋아하셨고 이제서야 만나서 이렇게 밥 한 끼 대접하게 돼서 감사하다는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암시할 만한 얘기는 한 건 없을까요? 물어보고 싶은데 좀 이제 처음 만남이라 그 좀 참았는데 잘 이제 판단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걸 내가 느꼈어요. 들으신 것처럼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 김웅국 씨랑 저녁 먹는 자리에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했을 리 만무하겠죠. 하지만 행보와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약속 같았지만 실제로 먼저 연락을 해서 식사를 잡았고 또 뭐 사적인 대화를 주로 2시간 동안 나눴다고는 하지만 그런 행보의 의미를 좀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김은국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본인이 이제 힘을 보탰지만 선거가 끝났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 이런 아쉬움을 좀 토로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이 좋아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바로 어저께 만나서 둘이 식사를 했다고 김은국 씨 측에서 이제 밝힌 것입니다. 아름다운 대화라고 했는데 저 아름다운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4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봤거든요. 아름다운 대화가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그냥 살아온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 뭐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좀 훈훈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군요. 근데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라고는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만남의 이유 자체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고마움에 대한 보답의 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다음 스텝을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몸도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빨리 좀 활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웃으면서 끄떡끄떡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보폭 어쨌든 넓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기 등을 감안하면 6월 중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황우여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절충형 지도부를 거론하면서 당내 이 지도부 체제를 바꾸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들어보시죠.
지금 위기의 정당에 어떠한 지도 체제가 더 부합할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히려 보완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당원 또 국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할 문제다. 그러기 위해서 당내 특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자,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하이브리드 지도 체제. 그러니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가운데 1등이 당 대표가 되고 2위, 3위는 최고위원으로 자동으로 자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체제가 시스템이 되면 당권에 도전했던 그 유력 주자들이 탈락자 없이 모두가 다 세트로 지도부에 앉게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평론가님? 일단은 이제 소수파 입장에서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되겠죠.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을 하게 되면 다수파가 독식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사실 이것도 지구당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의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는 것인데 2015년까지 당시 새누리당이 집단 지도 체제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대표가 이제 김무성 대표였는데 뭐 해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김무성 대표는 있는데 최고위원이 그 당시에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네. 김무성 대표하고 흐름이 다른 개파가 다른 분들이 최고위로 많이 들어가서 네. 김무성 대표 리더십이 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우리 정당 정치가 이제 집단 지도 체제보다는 단일 지도 체제로 해서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긴 한데 사실 지금 정당들의 비주류가 너무 위축이 돼서 집단 지도 체제가 다시 필요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예측은 관측은 할 수 있는 거고 저도 일견 공감을 합니다. 국민의힘한테도 집단 지도 체제로 조금 더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지금 하이브리드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핵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뭐냐면 원래 단일 지도부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이렇게 합친 거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간에 그 당 대표를 견제하는 시스템이 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뭐 전제로 하는 거, 가정을 전제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견제의 시스템이 되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더군요. 그런 견제용이라는 해석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국민의힘 당원상으로 보면 대선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는 2025년 9월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누가 됐든지 임기 중에 선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평시에 어떤 그 당의 지도부가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총의를 모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의 리더십의 안정의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어떤 그 정략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견제용으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집단 지도체제나 하이브리드 지도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당내에서 또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한번 좀 짚어볼 부분입니다. 네, 이건 뭐 확정된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지금까지 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면서 논의 차원에서 저희도 살펴본 것이고요. 자, 국민의 이어서 보도본부 한라인이 방송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진실을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 필름을 통해서 입증하는 작품입니다. 최초로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김호중 구치소로입니다. 음주행손이 사고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됐던 가수 김호중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김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는데요. 김 씨는 서울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일부 일처제 존중 안 한 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항소심에서 최혜정에게 이혼 재산 분할금으로 역대 최대인 1조 3,800억 원을 노관장에게 주라고 선고를 해서 SK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 경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성장의 이 노관장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를 인정을 하며 정경유착을 인정을 했고 최 회장에 대해선 일부 일처제를 전혀 존중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헌재까지 총질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건인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소추를 기각하자 야권 인사들은 헌재를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라고 주장했고 조상호 법률위 부위원장은 니들이 뭔데 국민의 대표가 명령한 파면을 거부하냐고 막말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다음 키워드 대권 걸림돌 치우기입니다. 민주당이 마련한 당원당규 개정안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다음 당권과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정들을 다수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당대표의 선거 1년 전 사퇴 규정, 부정부패에 연루돼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규정을 검찰공화국 상황 등을 이유로 없애려 하는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 키워드는 촛불 든 의사들입니다. 의사 약 1만 명이 어젯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주 등 전국 6곳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했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큰 싸움을 시작한다며 총파업을 예고했고 탄핵이란 구호도 반복적으로 외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트럼프 34개 유죄입니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게 유력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배심원 판결에서 34개 혐의 모두 유죄 인정을 받아서 박빙구도의 선거 판세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미 언론들은 7월 11일에 내려질 법원 판결에서 트럼프가 보호관찰 내지 최대 징역 4년형을 받아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대선 출마는 가능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움직임 여전히 관심사죠. 어제 저녁입니다. 가수 김흥국 씨와 만났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의 유튜브 채널인 강펀치가 단독 공개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김홍국 씨는 앞서서 이 국민의힘 지원, 그러니까 총선 때 국민의힘 지원 유세에 나섰지만 당 차원에서 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 서운함을 토로한 바 있었는데 이후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못 챙겨서 죄송하다. 조만간 식사를 함께 하자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다고 했었죠. 김 씨가요, 오늘 오전 저희 TV조선 유튜브 방송 강펀치를 통해서 그때 이제 약속했던 저녁 식사 만남이 어제 저녁에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만남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 어제 자리에서는요, 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 총선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고 유경수 여사 관련 다큐 영화 제작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등 해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고 정치적 측면에서의 한 전 위원장의 고민도 읽을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 장소를 잡아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죠.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때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근데 몸도 좀 어떠냐. 근데 지금 뭐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전국 다니시면서 도와주신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러도 뭐,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헌데요. 필요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라도 자기 몸을 뭐 이렇게 던질 각오가 있다. 전 나름대로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좋아요. 한동훈 위원장 직접 현안의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잦아졌는데요. 어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삼았던 정치개혁, 이 문제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 당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졌는데 정치권 복귀를 위해서 점차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전 위원장은 앞서 당선자와 낙선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당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구당 부활은 정치 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한 전 위원장 즉각 SNS를 통해 과거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다면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께 약속했던 특권 폐지 정치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치 개혁을 강조했던 한 전 위원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습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보침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또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주변에 국민의힘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쓴소리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생과 미래, 정치개혁 이슈를 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고 등판 시기는 후보 등록 등을 고려할 때 6월 중순쯤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영입 인재 1호로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인천 서구갑 조직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이 선택할 타임이 곧 올 것 같다면서 6월 중순까지는 뭐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도 눈길을 끄는 발언들이 여러 나왔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발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워크숍에서 나온 발언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은요. 친윤계와 친한계 등을 구분하는 이런 계파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당의 결속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오야붕처럼 두목과 부하를 의미하는 일본어 등을 사용하면서 뒤를 따라다니는 모습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 연사로 나선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요. 사실상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을 해서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비대위원장이라면서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워크숍에는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요. 취임 후 3년 연속 여당 연찬회 워크숍 참석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 당과 함께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면서 이 당정 간 단합 그리고 결속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워크숍 모습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 의원 하나하나가 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면서 누구의 오야분 꼬분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9년 정도도 안 되는 사람. 108 써보는 것도 나는 너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